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7일 자정 53분입니다. 이틀 전이죠. 8월 15일 금요일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 광복절을 맞아서, 그리고 대통령 임명식도 있는 날이었고, 그날 이진아가 무대를 펼쳤습니다. 지난번 케이콘 LA에서 했던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무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리뷰 영상부터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진아입니다. K-팝 헌터스 데몬 헌터스의 골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ver had a con 우선은 무대가 케이콘 LA 때보다는 잘했어요. 무대를 잘 했어요. 일단 좀 부드러워 보였어. 그 이유를 좀 따지고 보자면, 우선 코코에서 정세비로 변경된 것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코코는 약간 딱딱한 이미지를 많이 주는 반면에 의상도 마찬가지고, 케이콘 LA 때의 의상은 이제 3명 다 바지였죠. 바지였고, 지금은 물론 바지를 덧대 입었지만
치마라는 느낌이 좀 강한 의상이었고 분홍색 계열의 옷을 입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메이크업이 정말 잘 됐어. 메이크업이 정말 잘 됐어요. 코코에서 정세비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던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냥 코코를 세워도 되지 왜 굳이 정세비를 세울 필요가 뭐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즈나 골든 무대를 한 8월 15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5년이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예요. 이제 100년 전이라고. 아직 100년밖에 안 됐어. 그 해당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었어요. 정말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광복절에 일본인을 무대에 내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K-POP 데몬 헌터스, 특히나 우리나라의 K-POP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인기 있는 노래로 빌보드 핫백 1위 한 노래를 광복절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명식에 일본인을 내세워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역사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근현대사에 대해서 아주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고조선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근현대사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무지한 것 같아. 코코를 세워도 된다니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코코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일본인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가 대 국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외국인 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 날에 일본인을 내세워서 무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무대는 일단 케이콘 LA 무대 때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좋았어요. 무대 자체는 좋았어요. 일단 헤메코가 잘 됐습니다. 헤메코가 잘 됐어요. 물론 코디가 그렇게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메이크업하고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괜찮았어요. 방지민하고 정세위, 최정원의 표정이 너무 좋았고, 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유심히 보았던 거는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안무예요. 안무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안무가 너무 별로야. 중간에 앉는 안무 있잖아. 무대에 앉아버린 안무, 이 안무는 왜 집어넣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코리오그래피를 짠 안무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무가 너무 별로입니다. 만약에 이 안무를 만든 사람이 사인이나 빕 노래의 안무를 짠 사람과 동일인이라면 이 사람 자르세요. 자르세요.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이 사람 자르세요. 전혀 안무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일본인이 광복절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명식인 날에 8월 15일에 올라가지 못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진아 멤버가 현재는 한국인 4명과 일본인 2명입니다. 윤지윤을 제외하고. 그러면 마이하고 코코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 부대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부대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지민, 최정은, 정세비, 유사랑 4명 중에 3명이 올라가는 무대였는데, 유사랑은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K-POP 데몬 헌터스를 보면 루미, 미라, 조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키키의 댄싱 얼론 뮤직비디오를 리뷰하면서 지유가 조이와 너무, 지유를 보면 조이가 연상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조이의 역할에 지유가 정말 찰떡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지유가 이제 키도 작고 매력적이다. 실제로 조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지유가 역할하는 것이 딱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즈나에서 유사랑이 키가 작단 말이에요. 왜 유사랑이 선택이 안 되고 정세비가 선택이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최정은이 루미 역할을 하고, 방지민이 미라 역할을 하고, 유사랑이 조이 역할을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구성이 맞았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랑을 택할 수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면, 유사랑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유사랑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정세비가 올라갔을까? 유사랑이 선택이 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사랑한테 유사랑의 머리를 자르라고 말했는데 자르지 않았더라고요. 유사랑이 경쟁력이 아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유사랑을 세울 만한 이유가 아예 없었을 겁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조이 역할로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랑을 택할 수 없는 겁니다. 유사랑을 택하느니 정세비를 택해서 장신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확률이 큽니다. 유사랑이 지금 아일랜드2 때에 비해서 나띠 노래 있잖아요. 나띠 노래,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에 비해서 유이랑 오유나랑 유사랑이랑 셋이서 했던 그 무대 때보다 유사랑의 지금 모습을 보면 유사랑 스스로 너무 위축돼 있는 것 같고, 유사랑 스스로 이걸 극복해내지 못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본인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소속사에서는 팬들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유사랑 혼자서 이 비난과 비판을 모두 받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사랑 스스로가. 제가 봤을 때 출구 전략이 없어 보여요. 출구 전략이 없어 보여요. 만약에 이즈나에 유사랑이 아니라 지유가 이즈나의 멤버였다면 아마 지유가 센터에 섰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이즈나의 골든 무대를 보면 케이콘 LA 무대보다는 좋았는데, 역시나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안무가 특히 아쉽고, 그리고 립싱크 문제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립싱크 노래를 불렀어야 돼. 실제로는. 왜냐면 이 대통령 임명식이고 광복절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행사에 섰잖아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든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했어. 오늘 보니까 스테이시가 골든 노래를 불렀더라고. 바로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테이시가 노래를 잘 부르는 그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즈나 멤버를 보니까 스테이시보다 못해 노래 부르는 게.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즈나가 골든 무대를 하자마자 스테이시가 골든 무대를 해버렸단 말이야. 너무 비교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교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그냥 몇 가지 눈여겨봤던 점은, 최정은이 왜 이렇게 탔죠? 피부가 원래 이렇게 탄 피부였나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최정은의 피부가 이렇게 탔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퇴장할 때 방지민하고 손을 잡고 내려가더라고. 물론 그 정세비랑 방지민이랑 최정은이랑 무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손잡고 인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정세비의 손은 잡지 않았단 말이죠. 방지민하고 최정은이 끝까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봤는데, 대단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 눈에 정말 눈에 띄었어요. 방지민이 최정은의 손을 잡는다. 이거는 처음 보는 행위입니다. 방지민의 행위로서는 처음 보는 행위예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한번 출국할 때도 봤잖아요. 최정은은 방지민의 검지손가락을 잡고 방지민은 최정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정은은 방지민을 포옹했지만 방지민은 최정은을 포옹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방지민이 최정은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이즈나 리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제가 5세대 여자 걸그룹을 딱 보니까 너무 정체되어 있고 정말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그나마 5세대 1군이라고 일컬어지던 베이비몬스터하고 키키도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즈나로서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윤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윤지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윤지윤 언제 복귀하나요? 윤지윤 복귀시켜주세요 라는 말을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여러분이 웨이콘 지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윤지윤이 복귀를 할 거면 이미 윤지윤이 언제 복귀할 것이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웨이콘에서 말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제 가정입니다. 제 생각에 웨이콘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윤지윤이 유야무야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윤지윤이
윤지은도 웨이콘하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윤지은을 강제로 탈퇴시킬 수가 없어.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윤지은을 지금 이즈나의 멤버로 다시 복귀시켜서 활동시키려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제로 탈퇴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서 윤지은을 탈퇴했다고 공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윤지은을 복귀시킬 계획도 없는데,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복귀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에 대한 공지도 낼 수 없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윤지윤이 팬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길 바라면서 자연스럽게 윤지윤이 탈퇴가 알게 모르게 되고, 이즈나는 6인조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팬들한테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K-POP 데몬 헌터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K-POP 데몬 헌터스를 10번 넘게 봤어요. 그 사자 보이스 있잖아, 사자 보이스. 여러분들이 지금 K-POP 데몬 헌터스 관련한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이게 사자 보이스가 이제 사자가 라이언이잖아요, 라이언. 그 사자 보이스의 사자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자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데드바디입니다, 데드바디. 사자.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이게 중의적으로 쓰인 거야. 해외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자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호랑이나 사자, 코끼리 같은 그 동물로서의 사자를 브랜드 로고로 썼지만, 실제로 한국인들 입장에선 이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야. 데드바디라고. 죽은 자야, 죽은 자. 이거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광복절과 대통령 임명식인 8월 15일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라는 정말 치욕적인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was a ghost, I was alone.